왜 우리 대한민국처럼 5.16 혁명 같은 것도 없고 군인들은 왜 그 고통을 견디고 살까? 그 답을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내가 나이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족성에 문제가 있구나. 물론 좋은 평가를 하면 근면성실, 한강의 기적,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최빈국에서, 이제 경제 강국으로 들어섰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제 많은 나라에 선교를 받고,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세계 많은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쪽에도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강성대국이 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후대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 민족성이 근면성실 민족성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배고프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이 민족성이 근면성실한 민족성이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젊은 세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이 청년들은 어차피 우리 민족 아닌가요? 우리 민족의 씨앗이잖아. 근데 근면성실했다는 것은 지금 70대, 80대, 70대, 60대 후반 이렇게 해서 정말 5.16 혁명 이전의 고통스러운 가난을 이겨내려고 5.16 혁명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또 70년대에 중동 건설 부물 때문에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많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가서 열심히 그래서 근면성실한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나요? 세계인들이 했나요? 어쨌든 근면성실한 민족이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면성실도 없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70대, 80대, 70대, 60대 후반 이분들은 이제는 일할 수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어났던 대로 연금을 타서 생활하는데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놀면서 연금 타서 먹고 놀고 휴식하고 편안한 안락한 생활. 젊은 날에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안락한 생활을 좀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면성실하잖아요. 돈이 오기 전에 부국 강병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 아들, 딸에게는 줄 수 없다.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머리에 땀을 흘리고 살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적어도 대학교는 다 공부시킨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때가 지내고 나니까 근면성실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애국도 없고 나라의 국가관이 없어요. 투철한 애국관이 없어요. 내 나라라는 의식이 없는데 애국이 어디 있겠어. 그런 것도 없고 그때 열사의 나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땀 흘려서 달러를 벌어와서 집도 사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서 하는 아버지 세대는 이제 70대, 80대 됐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어차피 고령화 사이에 고령으로 변했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아니란 생각들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시켜서 공부시켰던 40대, 30대 그들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 애족, 민족 사랑, 애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근면성실밖에 내놓을 게 없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아오고 교단에서 강단에서 후학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쳤던 그분들 지금 뭐 하시나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또 비판적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성을 얘기하면 민족성을 얘기하면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 나라의 민족 자국민을 등쳐먹는 놈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그래서 또 사기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아닙니다. 북한 주민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70년을 공산주의 치하에서 저 고통을 겪으면서 허덕으면서 강냉이 하나를 깨물어 먹으면서 왜 살지? 왜 봉기할 줄 모르지? 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모든 국민들이라서 바꿀 생각들을 못하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거기는 군인도 없냐? 해외파들,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생활을 해본 그 사람들에도 와서 주동이 되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삼부자의 세습을 밟아버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건 도대체 뭐냐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 민족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그게 이제 그 학자들 얘기로는 지배받은 민족, 우리나라는 거의 지배받은 민족이잖아요. 지배한 민족이 아니고 지배당한 민족.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받은 민족성으로서의 단련이 된 것 같다. 어떤 놈이 통치하든지 누가 지배하든지 지배당하는데 숙달된 것 같아. 단련된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북한도 우리나라가 같이 동포인데 왜 못 들고 일하지? 왜 혁명을 못 하지? 왜 거기 국민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민들을 하는 행위를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거짓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내가 생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게 내가 그토록 눈만 감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민족인가? 뭐 기도했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부질없는 짓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좋아서 북한 주민들 얘기합니다. 북한 동포들. 공산주의가 좋아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말을 안 하고 전후 7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정말 좋아서? 아니면 김일성이 통치가 좋아서 70년을 말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억압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용기 없어서 저렇게 70년을 저러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이 국민 속에서 찾았습니다.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의리도 없고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까? 이런 민족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뭐냐 이건? 왜들 이러는 거냐? 아니 공산주의가 된다고 그래도 말이 없고 나라가 다 절망하고 망한다 해도 말이 없고 보수가 불태워지고 괴멸되고 있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저들의 관심은 뭐냐? 이 국민들의 관심은 뭐냐? 돈이 관심이라고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돈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루 세끼 먹는 데만 관심이다. 그러면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오죠? 근면성실도 아니었어. 젊은 층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놀아도 돈 주는데 누가 일을 해요? 늙은 세대는 이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거리도 없지만. 그리고 힘든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건 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다 하고 있죠. 그럼 뭐가 있었죠? 근면성실도 없었던 거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열심히 열사에 날아가서 일한 거지 근면성실도 없었어요. 이 후손들 하는 거 보니까 외국에 가서 살면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해먹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래. 그럼 이 민족의 국민성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개돼지. 정말 더러운 게 이 대한민국 국민성이 아닌가 싶어요. 참 국민성 더럽다. 아니
여성 대통령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갇혀 있어서 죽어나오기를 바라는 이 집단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얘기해도 관심도 없는 이 백성들이 뭐냐 도대체 이건.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와서 통치라고 군홧발로 밟고 통치하면 통치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라도가 전 대한민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네들 못들어도 왜 말 한마디 못하죠? 등신들인가 천치인가요? 바보들인가 모조리들인가요? 종놈 자식들 같아. 종노릇. 대대로 조상 대대로 종노릇 하던 후손들인가 봐. 종살이의 후손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중국 놈이 지배를 하든 일본 외놈이 지배를 하든 그냥 지배받고 살았던 것이 습관이 됐는지 모르겠어.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8.15) 때 다 한국은행 앞으로 모이자고 전단지 수십만 장을 뿌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수천 장을 전국에 걸고 움직이지 않으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이는데 움직여야 될 동력도 몰라. 어디 가서 움직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광훈 측은 아니다. 미통당도 아니다. 반드시 우리공화당으로 뭉쳐야 된다 해도 관심 없어요. 전광훈이래네. 참 누가 그러대요. 대한민국이요, 외국 가서 살아보고 외국인들과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백성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기도 당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성같이 더러운 민족이 없다네. 비단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망가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참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지나면 우리는 15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대로 대대적인 집회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나는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전단지 가지고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다른 곳 다 버리고 그래, 그래도 4년 동안 정의와 진실을 잊힌 우리공화당 집회를 가자 할 분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길을 우리공화당으로 돌릴 분이 몇 분일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손에 끌려서 오는 사람 말고 우리 쪽으로 가, 우리한테 가야 돼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 말고 본인들 스스로 전단지를 보고 아니면 현수막을 보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공화당 집회 장소로 올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절망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현실이니까. 과연 8월 15일 날이라고 그래서 광복의 의미를 알고 내가 집에서 앉아있고 아니면 산에 가고 등산 가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이럴 시간에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깨닫고 집회 장소로 오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도 궁금하고, 뭐 나가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 듣고 말고 듣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위기의식을 알고 그래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실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일을 했을 뿐이고 붙잡아도 안 오고 끌고 와도 안 하는 그들을 억지로 끌어올 수도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괜한 전단지만 수십만 장 찍어서 당원 동지들이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돌리고 현수막 수천 장 거느라고 새벽까지 저렇게 댕겼는데 실효성도 없다. 실망하지 맙시다. 제가 주장하는 대로 사명은 각자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깨우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했을 뿐이고 그들은 봤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들었으나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걸고 차량에다가 현수막 전단지 붙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실망감만 더 크니까. 기대 안 했는데 많이 오면 좋고 기대했다가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사람들도 아니야. 개, 돼지라고 불러도 끄떡도 안 해. 요동도 없어요. 저 같으면 개, 돼지라고 쫓아와서 나를 보고 왜 개, 돼지라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따질 거야. 따지는 놈도 없어. 개, 돼지를 만나봐요. 민족성, 타고난 기질, 민족성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북한 계리 집단 김정은이가 청와대를 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청와대 오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 한많은 민족이라든지 한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통치자의 힘이, 한 사람 통치자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하다 돼요. 그 통치 기간에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쌓여가는 재미가 있었고 우리 세대에 배우지 못한 건 내 자식들에게는 반드시 대학 공부시킨다. 그래서 학원들이 우죽순처럼 생겼어. 건물마다 몇 개씩.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공부 다 시켜놨는데 그놈들 지금 뭐 하는 거죠? 애국도 없어. 애족도 없어. 투철한 민족 정신도 없어. 뭘 가르치고 뭘 했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뭘 했는지. 얼마나 더 당해봐야 할지. 정말 이제 나라 국간을 열어놓고
얼마나 있고 갚을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말이 없는 이 민족,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거라고 행사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가상합니다.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고 부동산 정책이 무너지고 이제 토지 공개념해서 공식적으로 이 정권들이 국가가 관리하겠다, 공산화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말이 없는 이 짐승떼 같은 사람들하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또 8월 15일 날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뭐 할 겁니까? 100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죠?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들이 뭘 할 겁니까?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다가 광화문에 밟을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 구경 나오고 그 갈 마음도 없는데 그냥 친구가 어떻게 송화를 대는지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사람들, 나와서 그늘 밑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 100만 명 모이면 뭐 할 것이고 200만 명 모이면 뭐 할 것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저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로까지 정말 바닥인 줄 몰랐어요. 젊은 것들도 전부 나밖에 몰라. 남 의식 안 해요. 우리 세대만 해도 남을 먼저 의식을 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남이 보면 뭐라고 할까? 자리 하나가 있어서 내가 앉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이런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런 민족성을 깨우쳐보겠다고 4년째 탄핵물이 치면서 외치고 또 외치는 우리 공화당도 딱하고 불쌍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참 불쌍하고, 저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치가 아니고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제 다시 구해줘도 하나님뿐이 없고 멸망해도 그분밖에 없다. 사람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이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국민성이 이거밖에 안 됐나요? 정말 처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굴하고 비참하고 처참하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20년, 30년 뒤에 북한처럼 그런 체제가 될까
생각하면 소름 돋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이 땅에 공산주의를 주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공산주의 줄 수 없다. 죽어도 우리 아들과 우리 후손에게 공산주의 나라는 물려줄 수 없다. 이거는 우리 후손에게 죄고 선진들에게 죄를 지는 거고 역사에 우리는 매국노로 역사의 죄인들로 기록될 것이다. 절대 그런 나라는 줄 수 없다 하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 42,000명밖에 없나 봐. 참 너무도 안타까워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방이 좀 좁아서 이걸 좀 안 했더니 너무 더워. 그리고 시청률이죠. 시청률. 그래도 시청률이 있을 때 제가 공지를 말씀드려야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13일) 8월 13일 목요일 날 내일 인천 상륙팀에서 지난 주일날 했던 그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날 했던 카퍼레이드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일요일 날은 다니는 차량들이 다행히 많지 않아서 했는데 평일 날은 굉장히 어려울 거랍니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시간대는 똑같아요.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 경기장 5구역 그래서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서청대에 도착해서 대통령님의 병원에 가시는 모습을 함께 대통령님께 응원하고 하겠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3시간 뒤에 7시 반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차량 8대, 10대를 못 채워서 8대가 움직였는데도 시내는 참 힘들어요. 꼬리 물고 다니기가. 일요일 날이나 가서 평일 날 만약에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세워놓고 딱지 띄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이번에는 코스는 이제 각자 그때 10일 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인대요.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움직여서 집결 장소는 서청대 오후 3시. 점심도 함께 먹자 그러는데 점심 함께 먹으면 일이 안 된다. 차 세워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점심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어차피 점심 먹고 내가 밥 사주는 거 아니고 각자 n분의 1인데 모여서 그 식당에 차 7, 8대씩 들이대고 밥 먹을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혼잡한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왜냐면 8월 15일 날 집회 광고 효과 때문에 하는 거니까 차량에다가 그걸 붙이고 각자 알아서 가다가 배고프면 점심도 알아서 먹고 그리고 집결 장소는 오후 3시 서청대라고 그래 잠정적으로 아마 결정됐나 봐요.
아마도 잘살자님이 어제 그 문자 보낸 걸 보니까 정확한 시간, 장소 이런 걸 좀 알으면 다른 유튜브가 혹시 와서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다른 유튜브가 와도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차량의 긴 행렬이 쭉 폼나게 가면 찍을 것도 있을 텐데 어차피 평일날 그러고 다닐 수도 없고 시내에서는 한 대씩 한 대씩 각자 알아서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움직이고 각자 점심 먹고 서청대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파파존 TV가 직접 파파존 대표가 뭐 온다 간다 한 건 아니고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나병장 이재걸 동지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유튜버들이 와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공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 그날 참여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한 차량이 6대입니다. 주일날은 8대였는데 2대가 아직은 확정을 못 내려서 6대밖에 안 되고 각자 움직여야 되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유튜브를 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빅토리 TV하고 주은혜 방송 TV가 부부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부인데 한빅토리 TV가 제가 오늘 새벽인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인지를 했어.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한빅토리 TV께서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나 봐요.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서청대에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기도회에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 오병이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000명을 먹고 남은 사건, 12광주리를 그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광주리 사건에서 따온 얘기인데 오병이어의 떡을 내가 매주간 하고 싶다. 그런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는 소리예요. 대통령님 내일에도 나오시면 서청대 집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바꿔 말하면 대통령님이 서청대에서 나오셔서 청와대 지무실로 가실 때까지 서청대 문 밖을 나오시고 집회가 끝나는 그때까지는 매주 서청대 집회에 오시는 동지들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떡을 떼고 떡을 나눴던 것처럼 그 떡을 제공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한번 알아봤어요. 떡을 한 말, 그 10kg짜리 봉투, 쌀 봉투 하나 갖다 주고 떡 한 말 이러이러한 떡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싹이 얼마냐? 떡을 해주는 값이에요. 쌀값 제하고 해주는 값이 뭐 45,000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5천 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받고 있는 데도 있대요. 그러면 한빅토리님 내가 얘기 들은 걸로는 매주 5만 원씩 떡값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 원어치 떡을 사면 그 인원이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10kg짜리 한 마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10kg짜리 쌀을 한 말 하면 쌀값 10kg 값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살림살이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고 돈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싶어요. 어디 가든지. 그럼 서청대에서 살림살이를 해보겠다고 열정을 가진 여성 동지분들이 그 5만 원을 주시는 5만 원에다가 쌀을 한 포대씩 사서 떡을 하실지 아니면 5만 원어치만 떡을 사다가 한쪽씩 떼고 나눠 먹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살자님이 보내준 문자를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인지했던 건 뭐냐면 한 주간에 매 주일마다 떡을 내가 제공해 주고 싶다. 근데 그 떡값이 얼마가 됐더니라고는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주간에 한 5만 원 떡값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교회 용어로는 헌신이에요. 대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 한 빅토리 TV께서 이 시간에 직장에 안 가시고 제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떡을 한 말 해서 매주 동지들에게 먹으려면 8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쌀 팔고 떡 하는데 비용 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빅토리님은 떡을 쌀을 한 말 사서 떡을 해서 서청대 기도에 오시는 동지들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5만 원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 5만 원 선에서 떡을 하고 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누가든지 또 한 주간에 쌀 한 포대씩 누가 사야 돼. 제가 사든 누가 사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같이 인지를 해야 또 헌신하시는 분이나 그 떡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에서 떡을 드시는 분들이 다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고은희님하고 김희진 동지하고 잘 상의해서 아마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성도들. 모여서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비가 오는데도 비 퍼부는데도 주여를 부르고 탄핵물이 치는 동지들. 내가 매주 갈 수는 없지만 그 동지들에게 작은 뭔가 나도 내 마음을 좀 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한빅토리 TV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한빅토리 TV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또 주은혜 방송도 전화번호 모르고 그렇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상의해서 하라고 하면 되고 지금 서청대 기도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무슨 국목사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목요일날은 그냥 대통령이 병원에 가시고 오시니까 그냥 거기 가서 나가는 거 배웅해드리고 들어오시는 거 이제 이렇게 잘 다녀오셨냐고 대통령이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기도회는 어차피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회 주동자는 저지요. 주동자는 전데 월요일날 목요일날 모이고 하는 건 다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그럴 대통령이 오시는데 가봐야지. 그런 마음에서 그냥 오셔서 태극 흔들고
그리고 대통령 들어오시는 거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봉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어차피 동지들의 힘으로 얻은 그 음향기기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설치해주고 이제 들으시는 대로 뭐 곽준야 동지랑 또 김선만 동지나 곽준야 동지나 김혜선 동지나 누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외치고 했는데 그것도 자꾸 제재를 해요. 의왕경찰서 그 소음 측정기 가져오는 경찰관을 내가 고발하려고 그래. 고소할 거야 내가. 괴롭혀서 못 살겠어. 나를 너무 괴롭혀. 소리 줄여주세요. 줄였는데요. 더 줄여주세요. 가서 줄여. 조금 있으면 또 와. 소리 주세요. 아니 이 정도 소리가 나옵니까? 같이 가보실래요? 또 가서 봐. 6.5dB이래. 거기 주택가가 있어서.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 나 괴롭힘 당한다고 경찰서 신고해야 돼. 경찰이요, 나를 너무 괴롭혀요. 경찰 아저씨, 경찰이 나를 괴롭힐 때는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죠? 검찰로 가야 되나요? 한번 물어봐야 돼. 너무 괴롭히는 거야. 소리가 크다, 뭐 어쩐다, 이런다, 저런다. 지난 목요일 날은 또 엊그제 월요일 날이구나. 월요일 날은 또 막 우의 비옷을 입은 경찰들, 정복 경찰들, 남자 경찰들, 초년생들인가 봐요. 애들인 거 보니까 한 10명 이쪽에 여성 경찰들 10명 해가지고 또 양쪽 사이드로 또 세워놓고 뭐 하자는 건지 나 너무 괴로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경찰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저는 하는 거예요. 저도 심부름꾼이에요. 네. 나는 이제 몸으로 헌신하고 한빅토리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안 되니까 정성 어린 물질을 통해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허기진 배를 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걸로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의미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물을 40개씩을 사가지고 다니는데 한 주간 나갈 때 어떤 데는 엊그제 같은 경우는 비도 오고 썰렁하니까 안 먹어요, 물을. 근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물이 다 먹었어. 46개인가 7개 되었었는데, 그게 작은 헌신이죠. 동지들한테 그래도 삼다수 생수 0.5리터짜리라도 가서 편안하게 좀 드시게 해줘야 되겠다. 한 더위 때는 그 조그만 야외용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재서 이렇게 갖고 갔었는데 요 한 2, 3주일은 그 비가 오고 날씨가 썰렁한 바람에 얼음을 안 재 갖고 갔어요. 2번 안 했구나. 얼음 안 재 갖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작은 마음들을 보태는 거죠. 헌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자꾸 해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만 사람들이다. 이분들만 인격체다. 이분들이 진정한 의로운 자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우리 공화당을 제가 죽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족성의 가치도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거잖아, 지금. 누가 됐든, 신앙이 됐든, 비신앙이 됐든, 작은 마음 하나씩 보태서 동지들에게 뭔가 나는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그 마음들이 이게 대한민국 근면성실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민족성을 다 포기하고 버린 자들 같아. 아니, 세상에 죄 없는 대통령이 사기 탄핵돼서 감옥에 갇혀서 1300일 다 되겠네. 3년 넘도록 저렇게 계십니다. 대통령 구출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되는 거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도록 서명 좀 해주세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 자칫하면 이제 공산주의 됩니다. 내 사유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도대체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공사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1231일) 1300일이 아니고 1231일째 1231일째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마음 아파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대통령 얘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인격체들이. 오죽하면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인데 개 돼지 같냐, 개 돼지 때 같다고 그렇게 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면.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양심도 의지도 없는. 도대체 가진 건 뭐야? 나 돈밖에 없어 그거야? 네 돈이 네 돈이야 이제? 한순간이면 휴지 조각 될 그 돈. 무슨 짓을 해도 말을 안 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해봐야 소용없는 말이니까. 그러면 남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말,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말, 지금도 여전히 탄핵무효하고 있지는 우리는 뭡니까? 에? 우리만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오죽하면 제가 벌써 2년 전 그 소리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에요. 2년 전에 대통령이 제가 확실한 건 저도 모르지만 5만 페이지를 A4 용지 5만 페이지래. 5만 페이지 되는 공소장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나서서 대통령을 풀어주시라. 동서화합 없이 남북화합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개돼지라고 해도 묻고 따지는 놈도 없어.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로 피차 입만 더러워지는 거지.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뭐로 나오냐? 길복잡하게. 우리 가는 길만 방해되는 거 아니야? 나왔으면 우리와 함께 탄핵 무효를 외치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냥 나오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요?
뭐 머리 싸움, 뭐 새 싸움 할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쉬어가지고 숫자 해가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왜? 알려는 줘야죠. 온 백성들에게 알려는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카메라 파이라이프가 문제인지 유튜브가 문제인지 하여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댓글이 올랐다가 멈췄다가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 것 같아. 길들이기 작업. 아까 얘기한 대로 서청대 입구도 이제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괴롭혀. 그래서 괴롭다 안 되면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묶어놓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우리공화당밖에 없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다 내서. 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대화도 하고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그때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함께 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고난에 그래 가시밭길을 가자. 그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누가 그랬대대. 뭐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뭐 괜히 가시밭길로 가져서 맨날 가시밭길만 가고 있다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은 꽃길이 없습니다. 지금 꽃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다 죽을 사람들. 지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다 살 사람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해외 애국주민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끼웃끼웃 치우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 고난의 대열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고난의 대열이 축복된 곳에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선한 싸움은 어차피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모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빠지지 않고 거기 영광된 자리에서 다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제 작은 꿈입니다. 꿈.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공화당입니다.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사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이겨야 된다. 이길 때까지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지면 끝장이니까. 지면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니까. 절대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지면 대통령이 탄핵무효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이길 때까지 이기고 싸울 때까지 싸우고 싸우다가 죽으면 내 동지들이 또 끝까지 싸울 거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절망 속에 피는 꽃,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가시떨기밭에 서 있고 고통의 칼 끝에 서 있습니다. 다시 세울 대한민국, 다시 한번 박근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성취할 수밖에 없는 한판 전쟁이고 그 성취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이번에는 방송이 제대로 되어 있나 봐요. 좀 지났네요. 8시 28분. 눈 위에 피는 꽃님. 눈꽃님이라고 하대요. 감사합니다. 고은희님, JSP님, 417님 얘기한 거 보니까 8시 28분 이전에 이미 인사들을 나누신 것 같아요. JSP님, 영동민정님도 그 시간 전에 들어오고 계시네. 이성님 감사합니다. 1cm님 고맙습니다. 김선만님 감사합니다. 영동민정님, 인천 장구릴님 고맙습니다. 캔디님 엄지척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엄지척 해드려야지. 캔디님 화이팅. 김선만님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잠깐만. 고은희 님이 스패너가 그려졌네? 고은희 님 축하드립니다. CTV 스패너가 그려져 있네? 8시 29분 잘살자님이 출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김정진 TV님도 계시네요.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김정진 TV님 고맙습니다. 디셈버님, 조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모두가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이 고생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일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구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영덕민 영님 감사합니다. 글도 예쁘게 올려주셨네. 3456님 감사합니다. 이석님도 고맙습니다. 박정현님 감사합니다. 잘살려님 고맙습니다. 달리다꿈님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세바스찬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국민성 어쩌우리. 캔디님 한여름님 고맙습니다. 박정전님 네, 감사합니다. 억만장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속이 좀 편해졌나 봐요. 제가 김치도 먹었고 깍두기도 먹었는데 속이 쓰리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닝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 조심할 걸 해야죠. 근데 모닝 커피가 한 잔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시TV님, 이렇게 TV자를 가지고 붙이고 나오시는 분들 구독이 돼 있는지 여러분 폰에 확인 좀 해주세요. 한송이님 감사합니다. 417님 고맙습니다. 네. 빅토리 K님. 네. 네, 빅토리 K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제가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네, 이준마님 안녕하십니까. 천안 고맙습니다. 공주 소명 때 한다고 해서 연기됐는데 또 신청해야죠. 배신구해야죠. 1cm님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 그렇죠?
산따봉님 감사합니다. 고은이님 수원 가신 날이구나. 수요일 날이구나 벌써. 그러네요. 한 주간이 금방금방 돌아오네요. 네, 한빅트리 TV님 감사합니다. 계셨네요. 출근하는 8시 43분, 8분에. 예, 감사합니다. 방로국리. 한빅토리님 듣고 계시면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힘에 지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행복합니다. 힘의원님 감사합니다. 솥가마님 고맙습니다. 향기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이네요. 사일씨님, 향기님 취각이세요? 천안방님 감사합니다. 우예스키션님 감사합니다. 네. 숯가마님 정보 감사합니다. 숯가마님이 원래 미국 통일자잖아. 트럼프 대통령 문뻥 정보 고기 던지고 세컨드리 보이콧 세무조사 들어갈 겁니다. 유엔과 함께. 쫄딱 망해야 돼.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받아줬는지 샅샅이 다 조사해서 밝혀야 돼. 조훈상님 감사합니다. 국고가 자기 금군줄 알아. 미신 집단들이. 전부 다 털털 털어 다 조사해가지고 얼마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밝혀야 됩니다. 인천상룡님 감사합니다. 의길님, 의길님 바쁘셔서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이 아니고 조금 한동안 하옥다님, 네,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그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속상하지만, 나라가 바로 서야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라면,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남용님, 네, 우리가 가는 길 항상 음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나쁜 사람들 벌 받을 거야. 구름옥님, 아욱단님,
김리나님, 감사합니다. 나병장님, 감사합니다. 동구리님 고맙습니다. 코리아님 감사합니다. 또 볼까요? 한번 능수와 TV님 고맙습니다. 의길님 감사합니다. 김기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항상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은님 감사합니다. 이기리님 고맙습니다. 능수와 TV는 오후 3시부터 부천남북에서 전단지 2000장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1500장 돌렸다. 감사합니다. 능수와 TV. 오후 3시부터요? 부천남북역? 거기 가볼까? 3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서명 때는 안 하고 전단지만 뿌리는 거죠?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이게 진정성을 몰라주니까 속상해요. 우예스키시님, 제 전화번호요. 잘살자님, 제 전화번호 좀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전화번호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공개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뭐. 김진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죠. 네, 이준만님은 출근하시고, 출근 시간에 그래서 오전 방송을 오래 못해요. 오래 하면 출근하실 분들이 자꾸, 분주해지기 때문에. 조은상님, 감사합니다. 차량 행진, 아이고, 이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지민 홍보국장 집회 목소리 하고 우리 공화당 당가 그런 것 좀 담은 거 있나요? USB가
그런 것 좀 있으면 솔까마님 좀 하나 갖고 오세요. 오후에. 오늘 내일이구나. 내일 서청대 좀 오시면 좋은데. 그리고 홍보국장에 홍보국장님이 그러면 이것 좀 하나 부탁하세요. 누가 홍보국장님하고 연락이 닿으시는 분, 그 누구든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언제든지 중앙당 홈피에 들어가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늘 부르는 행진가 아니면 군가 이거 뭐 홍보국장 아까도 뭐 연설 내용이 그게 좋은 게 있다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것 좀 올리라고 이것저것 막 옛날 거 올려놓은 거 있어서 그것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요거 이렇게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홍보국장이 그걸 매번 뭐 USB를 만들어서 또 돌리고 또 분실도 잘 돼 이게 자칫하면 분실하면 또 만들어주고 그게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올려놓으면 요번에는 요거 해서 몇 곡 하고 딱 올려놓고 요번에 다음 시리즈는 다음 시리즈 뭐 이렇게 놓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것만 싹 담아 갖고 나오면 되잖아. 잘 사장님 그죠? 그런 것 좀 홍보국장한테 최지민 국장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좀 크게 힘든 것 만약 아니라면 군가도 이렇게 딱 1, 2, 3 해서 이렇게 딱 몇 곡 넣으면서 중간중간 뭐 해서 그거 해놓으면 그것만 뽑아가지고 나오면 되잖아. 그죠? 야,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대화하시는 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저도 방송 마치고 제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도 오전 시간에는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한가로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 잘 살려면 이미 출근하고 계셨나 다 하셨나.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데이지님, 캔디님, 눈에 피는 꽃님, 데이지님, 전현성님, 김진숙님, 제스피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핸드폰에 다운받아도 되고 중앙방송 USB 네, USB가 4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김정진 TV님, 이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시네요. 아침부터 우리들 애국은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고 쉼이 없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마음 오직 우리 공화당으로 오직 조원진으로 오직 대한민국 구출과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우리 공화당만 가능하다. 원래는 사실 오직 예수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있다 보니까 오직 우리 공화당밖에 없네.
위로하지 마십시오.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쓸쓸하다고 생각지도 마시고 함께하는 애국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정말 어느 순간 한순간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청와대로 입성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생각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쭉 달려가겠습니다. 똑같이 뛰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잠깐 새벽에 나가서 조금 뛰다가 걷다 뛰다겠다 해봤는데 참 뛰는 건 힘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달리다 꿈님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마쳐야 돼. 잘 살려면 근무 시간에 이거 관리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인사들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후 3시라 부천역에. 예. 자, 흘러간 팝송 하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여러분 다음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박정현님 감사합니다. 길상화 TV, 길상화님이 TV 만들었어요. 우리 보는 TV. 네, 길상화님 감사합니다. 의길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SS님도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 이사들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